다음 굉장히 궁금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네덜란드에 있는 어떤 디자이너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디자이너이면서 음식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한일 교류도 하고 있는 우리 강은경 디자이너, 두말 안 하고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맛보기의 경험 디자인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되게 발표들이 너무 감동과 이런 정보와 너무 좋은 시간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제가 준비한 걸 얘기하기 전에 저는 요리사가 아니고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고요. 식경험 디자인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이팅 디자인을 하는 사람인데, 혹시 저 말고 이팅 디자인 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이 자리에? 손을 들어주시면. 네, 한 명이군요, 저. 네, 아마 제 설명을 듣고 나시면 저는 이미 몇 분을 발견했거든요. 계시거든요, 이 안에. 그래서 설명을 들으시다가 이거 내 얘긴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 이제 생각하셨다가 마지막에 제가 다시 여쭤보면 그때 제가 동료를 얻을 수 있도록 손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언어를 공부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사실은 이팅 디자인이라는 거는 맛과 먹다라는 개념을 분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맛이라는 거는 사실 음식, 멈춰 있는 어떤 물건에 가깝죠. 그 안에 뭔가 맛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도 설명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맛에서 먹다라는 개념으로 옮겨가게 되면 네, 어떤 게 달라지는가 하면, 먹는다라는 말에는 누구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래서 어땠는지의 총체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팅이라는 개념은. 그래서 뭔가 좀 굉장히 확장된 개념이죠, 음식에서부터. 그래서 이것을 아시는 것과 알고 디자인을 혹은 어떤 활동을 하시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내가 미각 교육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미각 교육을 하는 그 현장에 들어서면서부터 경험하는 것들이 있죠. 온도, 음악, 소리, 아니면 어떤 환경, 시각적인 것들에서부터 어떤 식기를 쓰는지, 어떤 톤의 어떤 언어를 쓰는 사람이 이걸 알려주는지 많은지, 이 총체적인 경험에 필요한 모든 카테고리에 있는 각각의 요소들을 다 디자인의 영역으로 끌고 오는 디자인이 경험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직관적으로 그냥 다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서양의, 특히 유럽의 사고 체계는 이 모든 것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밟아 나가면서, 그러므로 이런 경험 혹은 어떤 식사가 디자인되었다, 어떤 결과물로 나오는 그 중간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디테일하게 보는 것이라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내가 하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좀 점검하시는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어떤 프로세스나 방법론이나 접근하는 방법들이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뒤로 갔군요. 네, 그래서 어땠어라는 경험의 결과는 사실 미각 교육에서 알 수 있는, 아까도 이제 언급된 바가 있지만, 맛이 있다 없다, 달다 짜다 시다 쓰다가 아니라 이런 것이 경험 디자인의 결과예요. 그리고 목적이 되죠. 내가 어떤 결과를 주고 싶은지, 어떤 경험을 주고 싶은지에 따라서 필요할 때는 맛이 없는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콩고 난민들의 음식을 같이 먹어보는 그런 행사를 했었는데, 왜냐하면 UN 난민기구에서 이제 난민 보고서라는 걸 발간을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런
제3세계 아프리카의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럴 때 그걸 그냥 언어로 전달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원래 고유에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맛있는 식문화가 있거든요. 반드시 그 음식을 놓고, 그리고 유엔 난민기구를 통해서 전달되는 영양죽이라고 불리는 영양을 위해서 먹어야만 되는 그런 음식이 있어요. 그 두 개를 같이 먹어보면서 이것이 과연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가를,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 사람들의 잘못은 아니거든요. 전쟁이나 정치적인 이유나 어떤 사회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고유의 굉장히 풍부한 식문화가 있음에도 그런 것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을, 그 맛이 없는 영양죽을 먹어보면서 기억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되게 충격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그 경험은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보통 맛의 경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직접적인 경험이라서 굉장히 강력한 수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릴 부분의 중요한 부분이 이제 누구나 쓰고 있는 사실 단어긴 한데, 디자인이라는 것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확실히 그냥 누구나 쓰고 있는 디자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쉽게 아실 수 있을 텐데, 제가 중간에 하이픈을 그어놨어요. 디자인은 사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사인이라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어떤 기호들, 인식들, 생각들, 선입견도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새롭게 보여준다라는 뜻이에요. 디자인은. 그래서 기존의 인식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부터 문제를 발견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이 디자인인데, 어떤 과정으로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 디자인이라는 굉장히 멋진 네,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 그러니까 디자인은 사실 아름답게 만드는 게 디자인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메시지나 경험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다른 방법론을 취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가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이고, 사실 앞서도 여러 가지 훌륭한 사례들을 봤지만 궁금한 건 그거죠. 내가 이걸 할 때 나는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이 사람들처럼 멋진 디자인을 해낼 수 있을까?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고민한 것들을 조금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이팅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만든 사람이 약간 발음하기 어려우시죠? 저도 아직까지 완벽한 네덜란드 발음은 모르는데, 마리에 보엘장이라고 하는 이팅 디자이너가, 원래는 이제 이 약간 히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는 게 좀 이해가 빠르실 텐데, 산업 디자인을 하는 디자이너예요. 근데 이 사람의 소재, 그러니까 뭐 금속을 다루거나 뭐 나무를 다루거나 이런 디자인의 소재가 먹는 것이라는 소재를 디자인하는 최초의 사람이고, 내가 하는 디자인이 이팅 디자인이라는 개념이라는 걸 처음 만든 디자이너인데, 이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왔는데, 자신이 디자인한 디자인의 어떤 사례들을 모으면서 자기가 이런 방법으로 한다라고 이제 제안을 해놓은 것을 이제 알려드릴 텐데, 일단은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제가 생각할 때 모든 것을 의심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이게 자연스러운가? 이래야만 하는 것인가? 이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가? 라고 질문을 하는 데서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 자료집에도 있는데, 이 사람이 크게 나누어서 어떤, 예를 들어서 우유라는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혹은 차라는 주제가 있을 때 그것을 감각적인 키워드로 나누어 본다거나, 심리적, 문화적, 자연, 뭐 액션, 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사회, 뭐 이런 굉장히 한정된 카테고리가 아니라 이거를 다시 한번 펼쳐서 흩어서 이것이 어떤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서부터 내가 어디서 문제를 발견해야 되는지를 찾아낼 수 있다는 접근법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감각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이런 질문들을 던졌어요. 보통은 저런 생각을 하진 않죠.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뭔가 새로운 창의적인 혁신적인 어떤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과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실험들과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는 디자이너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설탕으로 된 숟가락을 만든다거나 혹은 뭐 총 모양을 만들어서 사탕이니까 이제 입에 넣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총을 입에 넣는 액션이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험한달지. 네. 이분이 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푸드 웨이브라는 프로젝트인데 보시면 한 3m 정도의 테이블에 이렇게 음식이 핑거푸드 모양의 음식들이 있죠. 이 음식들은 모두 다 3가지의 재료로 이루어져 있는데 웨이브라는 건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이 바뀔수록 하나씩 재료가 바뀌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씩 먹을 때마다 미묘한 그 재료의 맛을 계속 변화하면서 느낄 수 있게 만드는 어떤 환경 혹은 식사의 경험을 디자인하고 뭔가 그것에 필요한 어떤 메시지들을 이제 직접 쓰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좀 전달하고 있죠. 그래서 잘된 경험 디자인은 제가 봤을 때는 따로 어떤 뭐 좋은 예술이 그렇듯이 그냥 느껴지는 거죠. 사람 몸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게 가장 좋은 경험 디자인인데 뭐 미각 교육의 사례로는 저는 좀 흥미로워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하나를 뽑아봤고 또 자연에 관해서는 또 이런 질문들을 그 사람이 던져봤어요. 저희도 좀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좀 있죠. 네, 아까 그래서 이런 질문들에서 이런 프로젝트가 탄생이 됐어요. 이것은 아까 뭐 종자를 모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잊혀진 채소들이라는 프로젝트인데 정말 잊혀진 채소들을 이쪽 왼쪽의 사진에 보시면 작은 텃밭에 농사를 지어서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따서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약간 농가 레스토랑 같은 건데 이제 팝업인 거죠. 근데 당연히 이것은 메시지를 주기 위한 목적이 다분히 강한 어떤 레스토랑의 운영이랄까? 네. 이런 사례들이 있고 이런 다양한 접근법으로 내가 어떤 문제를 찾았을 때 이건 이제 제가 다른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온 건데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정말 스마트한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까를 고민한 디자인 스쿨, 디스쿨이라고 부르는 데서 디자이너처럼 생각하는 법의 어떤 프로세스를 제시한 건데 제가 적용하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봤는데 또다시 영어입니다. 5가지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자료집에도 보면 있지만 emphasize라는 거는 아까 그 신희 선생님이 발표를 하실 때 그 패트리샤 무어 기억하시나? 역시 할머니로 분장하셨던 그게 아주 저는 좋은 예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디자인하려고 하는 어떤 대상 혹은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관객, 소비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몰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일반인들은 아니라는 거 아시죠? 네, 이미 너무 좋은 것을 알고 있고 일반인들 에버리지의 어떤 식문화랑은 좀 뭐 높다 낮다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른 시장에 계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중을 상대로 특별히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이 사람들에게 철저히 이입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어쩌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잘못된 타겟에게 가고 있을 수 있다는 어떤 점검을 해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이 인터뷰를 하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이제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거나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굉장히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느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은 자기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가 어떤 인터뷰 프로젝트를 할 때 제가 바로 앞에 있으면 이분이 약간 저 사람에게 뭔가 훌륭한 답을 줘야 될 것 같은 때서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정보가 옳지 않은 정보가 모일 가능성이 높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좀 경계해야 하고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나서는 문제를 정의하는 단계, 이것이 문제다라고 문제를 제대로 짚어주는 단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아이디어를 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프로토타입이라고 해서 실행해보는 것 실제로, 그리고 나서 실행된 결과로부터 내가 어떤 답안을 얻었을 때 그 답이 과연 내가 처음에 발견했던 문제와 해결하고자 했던 것에 얼만큼 근접했는지를 계속 피드백을 받아서 그 프로그램을 좀 더 탄탄하게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죠. 네, 그래서 사실 저는 모든 비법을 전수해 드렸습니다. 뭐지? 뭐가 지나갔지? 약간 이러실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일단 다른 사례들을 좀 더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일본에서 푸드 디자인을 하는 친구랑 같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혹은 서로가 상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어떤 식문화에 대한 공통 질문을 던져서 인터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저는 되게 충격적인 결과를 받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결과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10가지의 질문을 각각 양국의 일반인, 최대한 일반인들에게 드렸어요. 네. 그래서 받은 답 중에 하나인데, 네. 보시면 지금 두 분의 답이 섞여 있는데 위에 분은 40대 남자분이세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거죠. 네. 그리고 이분의 머릿속에는 매실이에요. 매실에 모든 것이 다. 네. 되게 일관적이라서 저는 사실 좋긴 했거든요. 뭔가 매실 매니아다 약간 이런 느낌. 밑에 분을 보면 90세가 넘으신 할머니시고 부산의 영도라는 곳에 살고 계신 분인데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이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대답이 버라이어티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다른 분들의 답에서 제가 재밌다고 생각한 답들이 있는데 사라져가는 맛이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 생각하신 분도 계시고, 내가 좋아하는 발효 음식은 참기름이지. 의외로 참기름이라고 대답하신 분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왜 이런 대답을 할까가 저는 궁금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에게 발효 음식, 뭐 장, 소스, 양념 다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밀접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어렸을 때 제대로 된 교육 같은 것이 없었거나,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험에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없으셨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저는 이런 대답들이 너무나 하나하나가 귀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한 어떤 또 다른 재미있는 프로젝트들의 기반을 만들어주는 리서치 프로젝트라서, 네, 가운데 있는 분이 저는 굉장히 정직한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20대 초반의 남자분이었어요. 발효 음식은 나한테 소스 이런 느낌. 네, 굉장히 동감했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질문을 하는 것에 우리는 그 과정을 굉장히 빨리 넘어가거든요. 왜냐하면 빨리 나는 결과를 만들고 싶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그냥 아이디어 단계로 넘어가기 마련이에요. 근데 사실 아이디어를 내는 거는 어렵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질문을 발견하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질문 안에 이미 답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실 때 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뭐 아니면 50대 이상의 남자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어떤 미각 교육을 할 때도 이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메시지를 주어야 하고 이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어떤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는데 조금 더 뭔가 시간을 들여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들을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분명히 이팅 디자인을 한 것이다, 뭐 그들이 그랬건 그렇지 않았건 그런 생각되는 사례들을 제가 3개를 추려서 왔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미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저는 그것도 다분히 이팅 디자인인 거죠.
몇 장이 더 남아. 네. 그래서 제가 했던 사례들을 조금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뭐 다양한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에서 또 왼쪽은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그 컨플릭트 키친의 돈 웰레스키 씨가 오셔서 제가 한 식문화 프로그램에서 음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해주셨고 그때 북한 편을 준비하고 계셨을 때라서 그때 이제 한국에 와서 리서치하고 이제 북한 분들에게 배운 것을 가지고 이제 한번 시연을 약간 북한식 만두밥 같은 거였는데 그걸 시연하면서 그 이야기를 또 전해주셨던 장면이고 오른쪽 위에는 이제 제가 그 일했던 네덜란드 이팅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제가 했던 작업인데 글씨를 마시멜로로 만드는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마시멜로 그래피티라는 작업인데 어쨌든 약간 그 레스토랑에 오는 사람들과 약간 게임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빼먹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매일 이제 퇴근하기 전에 그걸 채워 넣고 이제 퇴근을 하면 또 누군가 와서 엄청 빼서 이렇게 막 글씨가 없어지는데 어떤 그런 레스토랑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 레스토랑이 좀 특이했던 게 그 1, 2층이 이렇게 터져 있는 1, 2층으로 된 단독 건물인데 위층은 이팅 디자인 스튜디오고 아래층은 레스토랑이에요. 근데 레스토랑이자 이팅 디자인 스튜디오의 디자인이 발현되는 공간인 거죠. 그게 식사가 이 디자인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위에서 만든 디자인을 밑에서 실현하는 방식의 굉장히 독특한 구조였는데 그 거기에서 일하던 뭔가 작업 중에 하나고 아래 보시면 뭐 영화나 음악이나 시나 책에 혹은 그러니까 음식으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음식을 같이 만들어서 먹으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저게 크리스토퍼 레이드라는 시인의 시 안에 나오는 피자예요. 피자인데 굉장히 짜고 독선적인 맛이어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짜고 세게 만들어서 약간 한 조각이면 와인을 한 3잔 마실 수 있는 정도였는데 그래야만 했어요. 저 피자는. 왜 그래야만 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는 이제 그 조리 과학고 이렇게 요리를 하는 이제 전문적인 고등학생 친구들이랑 같이 했던 커리어 위크 때 했던 워크숍인데 연애의 맛이라는 주제로 맛을 표현해보는 그리고 그 맛을 왜냐하면 연애를 고른 건 연애만큼 이 사람들에게 뭔가 몰입되는 주제가 없어요. 좋은 먹거리는 사실은 굉장히 집중이 필요한데 연애는 정말 토론이 그래서 연애를 잡았고 연애에도 기승전결 있을 것이고 각자마다 다른 어떤 경험들을 했을 텐데 그 경험을 맛으로 표현을 하되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아직 뭐 저도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먹어본 경험이 뭐 나이와 비례하잖아요 보통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언어가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아예 뭐랄까 감성 언어들 뭐 행복했다 뭐 뜨거운 거는 뭐 씁쓸도 그러네. 뭐 헤어진다는 것은 어떤 맛일까를 그냥 상상해서 자기가 표현을 해보는 거죠. 근데 그거는 자기의 표현이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라고 누구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중간에 뭔가 도와줄 수 있는 매개로 줬던 게 젤리빈이라는 거였는데 굉장히 다양한 맛이 있는 젤리빈이었어요. 저한테는 다 달긴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친구는 이런 구조물을 만들었죠. 연애 초반에는 솜사탕처럼 달달하면서 설레는데 연애를 오래 하고 사귀다 보면 달달하기도 하고 어쩔 땐 맵고 쓰고 헤어지기 전에는 매운 계피. 매운 계피라는 걸 생각해낸 거예요. 자기의 감정에서부터. 저는 거기에서부터 뭔가 자기의 언어를 만들어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맵다는 어떤 연애가 맵다라고는 생각 안 해봤을 수도 있어요. 이 친구들은 아직. 근데 저런 시도를 해봤다는 것에서 좀 더 다른 상상을 하는 요리하는 친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다른 친구들이 만든 또 다양한 구조물들이 있죠. 이런 워크숍을 해보기도 했고 이것은 뭐 마찬가지로 중학생 친구들이랑 했던 워크숍이었는데 못생긴 사과들을 가지고 처음에 반응을 보고 적어보고 그걸 나누면서
맛을 봤더니 실제로 되게 좋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브랜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사실 디자인 브랜딩 워크숍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훌륭한 디자인을 훌륭한 브랜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식스센스라는. 그래서 아까 하미연 선생님도 그런 농부들이 실제로 이제 브랜딩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도 저렇게 해보는 것이 굉장히 좀 그 이후의 소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저런 브랜딩 교육이나 좀 디자인 교육도 음식과 이렇게 결합이 되면 굉장히 좀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워크숍 하고 싶지 않지 않나요? 피곤하시지 않나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뭐 한번 던져봐 드리려고 준비를 한 거긴 한데 가장 어려운 주제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 메주를 만들 때 메주꽃이 뭔지 아시는 분들이 계시죠? 발효했을 때 곰팡이가 피어난 모습이 이제 메주꽃이라고 부르시던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새로운 미각 경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까? 제가 이런 고민을 받았을 때 저는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잠깐 동안에 뭐 이런 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험상궂은 것에서 맛있는 것이 나온다니 굉장히 경이롭죠. 그래서 메주꽃이라는 걸 두고 혹은 발효 혹은 된장 어떤 거든지 상관이 없지만 이것을 내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좀 다시 재정리해보고 그리고 아래에 있는 방법으로 한번 무엇을 문제로 내가 발견하고 정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뭐 과정은 생략하고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뭐 이것이 실제로 가능할지 안 할지 뭐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뭐 기본적으로는 비호감을 어떻게 호감으로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런 게 목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아니면 비호감을 오히려 더 이것을 뭐랄까 더 굉장한 비호감으로 만들면서 이 아이들에게 경이로움을 줘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어쨌든 뭐 어떤 프로젝트든지 단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 굉장히 뭔가 충분한 고민 그리고 제가 이제 중요한 것을 얘기를 못 드렸는데 아이디에이션을 하는 내가 어떤 새로운 발상을 할 때 절대 그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저 디스쿨이라는 곳에서 말한 게 첫 번째는 가능한 최대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리사들끼리 모여서 요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책을 연구하시는 분, 뭐 학생을 가르치시는 분, 농사 짓는 분, 뭐 다양한 디자이너, 뭐 요리사 다 모여야 각자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원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수기 효과라고 부르는 것인데 굉장히 제가 공감한 거예요.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이렇게 딱 집중된 시간에 자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과정이 끝난 후에 우리가 이제 물을 마시러 가잖아요. 이렇게 끝나고 나서 이렇게 화장실 가는 길에 그럼 정수기가 있죠. 그럼 정수기 앞에서 이렇게 물을 마시다가 만나. 근데 아까 제가 들었을 때 되게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 실제로도 그렇잖아요. 밥 먹으면서 우리가 그 중요한 집중된 시간 이외의 시간을 잘 만들어서 활용하는 게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는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뭐 다 같이 모여서 집단지성이 모이면 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떨려. 이팅 디자이너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주실까요? 나는 약간 내 이팅 디자이너 내가 하는 거 네네네. 제가 지금 선생님 강은경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이 됐던 부분이 아까 하미연 선생님이 아까 푸드 컨셔스니스 교육 과정에서 저희가 가장 그 교육을 이제
주도하시는 분, 리더한테 당부하시는 두 개 키워드가 지금 생각이 나서 질문에 대한 그 이제 좀 공감이 돼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미각 아까 교육에 대한 거 맛 워크숍이라고 표현하고 싶다고 그러셨었는데, 저희가 푸드 컨셔스니스라는 이 말을 한국말로 좀 만들어 보자고 굉장히 애를 썼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앞에 일본말로 어떤 표현을 쓰시냐면 마음으로 맛보는이라는 말을 꼭 붙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미각 교육이 어떤 센스 감각 기관에 대한 뭐 능력을 향상시킨다거나 어떤 우리가 이 음식에 뭐가 들어갔는지 맛을 알아낸다거나 그런 어떤 기능적인 교육이 아니라 음식에 대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마음을 더 넓게 또는 더 예민하게 또 감성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게 포커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강조하시는 게 뭐였냐면 activity before concept, concept before activity before vocabulary, ABC, activity before concept, concept before vocabulary였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식을 전달하지 말아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지식을 그럼 어떻게 전달 안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경험을 디자인하게 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말해서 액티비티라고, 그러니까 슬로푸드 매뉴얼 가이드북에도 나와 있는데 이제 활동을 저는 이제 경험이라고 지금 같이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액티비티에 대한 거를 설계하시는 게 저희의 그 과정에 대한 수료 요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푸드 컨셔스니스 아니면 미각 교육 지도자 과정을 받으신 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팅 디자이너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고, 거기서 또 하나가 그 액티비티 또는 활동 경험을 이렇게 리딩 주도하실 때 선생님들이 하실 때 아까 가장 우리가 욕심이 어떤 내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한 그거를 참는 거, 이거에 대한 건 굉장히 그걸 하셨거든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끌어내라. 아까 하면 선생님이 에듀카레라는 말의 뜻을, 에듀카레라는 건 갖고 있는 걸 끌어내는 것, 각자 갖고 있는 걸 끌어내는 거, 그러면서 이제 그 액티비티를 하시는 분들을 퍼실리테이터라는 말씀을 쓰셨어요. 즉 촉진자라는 이제 말씀을 쓰시면서 그게 지금 슬로푸드의 그 미각 교육 내지는 거기에 굉장히 중심적인 그 맛교육의 철학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선생님이 지금 이팅 디자이너가 되시지 않았나요? 또는 하고 계시지 않나요?라는 말씀에 굉장히 공감이 가서, 용어는 이렇게 뭐 저희가 전문적인 디자인적인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활동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갖고 있던 어떤 그 지혜 또는 어떤 전하고 싶은 메시지 하는 걸 뭐 브랜드화 시킨다거나 아니면 어떤 워딩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전부 다 인스트럭터도 마찬가지고 어떤 촉진자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저희가 그런 오늘 이제 워크숍에 대한 그런 것도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좀 같이 잘 어울리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정말 오늘 좋은 경험을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아주 컴플리트 키친이나 이런 걸 우리가 기획할 때 정말 함께 우리가 그런 걸 경험 디자인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마구 들었습니다. 네, 너무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네, 말씀만으로도 든든합니다. 네, 그러면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중간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혹시 더 궁금하신 분은 보실 수 있게 가지고 왔고, 또 이팅 디자인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은 잡지에 한번 소개된 적이 있어서 한번 또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 이게 지금 뭐 사례 발표로는 5번째 끝났죠. 맛보기의 경험 디자인. 근데 앞에서 쭉 종자 특강에서 종자 이야기부터 그 다음에 우리가 경험에 대한 이야기, 또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다양성,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서로 다른 일 영역에 계신 분들의 만남,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고 굉장히 연결되어 있고 좀 정리되어 나가는 그런 이제 시간인 것 같습니다.